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건데 되게 간단하죠. 기능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용하는 거 하나 예시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일단 아티클 컨트롤러 쪽에서도 하나하나 좀 바꿔보자면 멤버 쪽은 다 한 거예요. 우리 두 조인밖에 만들어 놓은 게 없었어서. 자, 아티클에 왔고요. 일단 리턴 타입을 다 리절트 데이터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변경해주고, 자, 게시물을 작성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응답만 얘로 바꿀 게 아니라 당연히 공백에 대한 검증 같은 거 우리 만들어 놓은 것도 이스 임프트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가져올 거고요. 여기서도 사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 입력에 대한 검증해 줄 거고,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바디에 대한 검증도 해줘서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코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둘 다 뚫고 내려왔다면 문제가 없는 상황일 거니까 문제 없는 상황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result data from, 여기 첫 번째는 성공의 코드 S1, 그러니까 메시지 부분에는 이런 거 써줄까요? string format 해서 %T번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ID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에 아티클 객체를 남겨주면 될 겁니다. 자, 이러면은 라이트 기능도 이제 검증 플러스 양식 바꾸는 것까지 다 적용을 했어요. 그럼 show list, 이 녀석도 별다른 실패에 대한 검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얘도 하나 해줘볼까요? 이 녀석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실패에 대한 검증은 뭐가 있죠?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티클스의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0과 같다면 그때는 result data from 사용해서 실패 코드 하나 날려주고요. 메시지에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따로 보여줘야 될 데이터는 없을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줘도 되겠죠? 리턴 타입을 result 데이터로 또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을 때 result 데이터에다가 또 from 해서 여기에는 x1, 메시지에는 게시물 목록, 여기 특별하게 메시지를 엄청나게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능에 대한 설명 남겨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했어야 되는 데이터 넘겨줘야 되는 거는 articles를 넘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show detail 이쪽도 볼까요? 이 녀석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 하나, 그 다음에 실제로 존재할 때 보여줘야 되는 것, 저거 말고는 특별하게 더 검증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result 데이터로 변경해 주고요. 이 메시지 부분 잘라놨다가 result 데이터 from, 얘는 실패 코드, 여기 메시지에는 아까 잘라놓은 거 넣으면 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넣지 말고요. 우리 스트링 포맷 사용해서 %T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 보여주고 ID 사용해 주고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또 데이터 보여줄 거 따로 없으니까 밑으로 넘어가서 found article 잘라내기 해놓고 result 데이터 from 성공 코드 메시지에는 %t string format 사용해서 %t번 게시물 상세보기 뭐 이런 거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found article을 보여줘라. 이렇게. 자, to modify랑 to delete 같은 경우 to modify는 이거 복사에다가 이 부분 체크할 수 있겠죠? delete도 마찬가지. 어차피 같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던 상황이니까. 그리고 return type 둘 다 맞춰주고요. 네, 게시물 수정 관련된 부분도
근데 이 수정 쪽을 보면은 수정된 게시물을 우리가 딱히 보여주고 있지 않았네요. 만약에 수정된 게시물을 보여줄 거였다면 여기서 먼저 체크하고 수정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녀석을 갖다 와야 되겠죠? 그래야 수정이 완료된 녀석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딱히 안 하고 있었으니까 얘도 그냥 메시지만 보여주도록 하죠. 얘는 을 스트링 포맷 사용해서 %B번 게시물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까지만 보여주도록 하죠. 삭제 부분 또한 이걸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여주되 삭제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놨던 기능들의 리절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시켰어요. 그쵸? 이제 어떤 기능을 들어가도 다 똑같은 양식,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 타입의 양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줄 겁니다. 그쵸?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서 이거는 한번 끊고 갈게요. 잠깐 커밋 하나 남기고 커밋을 완료를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얘를 끄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음에 진행할 내용이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겪어보지 못할 법한 기능이지만 이러한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리절트 데이터를 조금 더 수정을 할 건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녀석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얘가 왜 마음에 안 들까요? 저는 제가 짜는 코드에 오브젝트 타입을 여기저기 활용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바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오브젝트를 쓰게 되면 데이터를 넣는 순간에 상당히 편하겠죠. 그렇게 넣고 나서 꺼낼 때마다 얘는 형변환이 필요해요.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꺼내온 결과를 화면에 그려내고 있으니까 어떤 타입으로 가져오든지 간에 화면에 그려진 순간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별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얘를 실질적으로 화면에 그리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비동기 통신 쪽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데이터를 우리가 이 양식을 사용해서 좀 더 편하게 주고받기 위해서 이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만들고 적응을 해 나가는 건데 이건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변경을 줄 거예요. 근데 변경을 주려면 이 오브젝트 대신에 쓸 이 녀석, 이 자리에 들어갈 녀석은 뭐가 돼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 타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죠.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오브젝트를 썼던 이유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아티클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멤버고 어떤 상황에서 리스트고 이렇게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 데이터 타입을 뭐 어떤 데이터 타입이 들어오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는 오브젝트 말고 다른 것도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오브젝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커버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브젝트 대신에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혹시 예상이 되는 분이 있을까요? 이거 배웠던 분 말고 배우셨던 분들이야 이제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좀 감이 안 올 텐데 여기에는 우리가 제네릭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거예요. 자, 제네릭은 왜 쓰는 거였어요? 이거 왜 썼죠 우리? 우리 제네릭 실제로 어디서 썼어요? 리스트 같은 거 텍스트 만들 때 이 꺽쇠에다가 뭐 아티클 이런 식으로 했죠.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 제너릭이 어떤 의미예요? 이 타입으로 만들어진 리스트는 아티클 데이터들밖에 못 들어가 라고 우리가 막아놓은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맵 같은 거 사용할 때도 보통 스트링 오브젝트 이렇게 두 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네가 어떤 의미였죠? 이 맵에 들어있는 키는 모두 다 스트링 타입일 거고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들은 다 오브젝트야
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맵으로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꺼냈을 때는 행변환을 했어야 돼요. 오브젝트로 실제로 들어갔던 거니까. 그죠? 자, 이런 게 제네릭입니다. 그럼 제너릭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데이터 타입에 제한을 주기 위해서. 이게 제너릭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자, 제가 지금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 대신에 제너릭을 쓸 거라고 했는데 오브젝트를 썼던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 타입을 받아들이려고 했대요.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지 간에 받아들이려고. 근데 지금 제너릭은 데이터 타입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래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지금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제네릭이 데이터 타입에 제한을 주는 이 주체는 이런 개념이에요. 데이터 타입을 제한을 주기 위해서 쓰는 건 맞지만 그 제한을 어디서 주느냐? 실행하는 시점, 즉 우리가 만들어내는 외부에서 제한을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제너릭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쓸 거야 라고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제한이 걸리는 거죠. 클래스,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이런 아티클이 정의되어 있어요? 아니죠.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아티클이 정의되어 있다면 리스트를 아티클로밖에 못 썼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못 쓸 거란 얘긴데? 이런 건 안 될 거고. 애초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것도 안 될 텐데? 근데 이런 거 다 되죠.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너릭은 클래스에 애초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우리가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얘를 불러내는 그 외부 시점에서 제한을 사용자가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개발자가 순간순간에 맞게끔 데이터 타입의 제한을 걸어준다. 이런 의미가 제너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 타입을 받을 건데 이 상황은 어떻게 달라져요?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썼냐? 그럼 그 기능에 맞는 리턴들이 나오죠. 자, 게시물 작성 기능이라고 볼게요. 실패의 경우 그냥 리절트 코드와 메시지 보여주면 돼요. 실패의 경우 둘 다 마찬가지. 성공의 경우에는 리절트 코드와 메시지 보여주고 또 뭐 보여줘요? 아티클 보여주죠. 자, 그럼 지금 이 두 라이트 메서드 상황에서 오브젝트 타입이 필요했던 시점은 언제예요? 리절트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녀석이 실질적으로 이 메서드 안쪽에 리절트 데이터의 리턴 결과를 봤을 때 어디에 필요했던 거예요, 오브젝트는? 게시물을 리턴하고 있는 이 자리겠죠. 그럼 두 라이트 기능에서 만약에 리절트 데이터를 내가 쓸 거야 라고 만드는 이 시점에 제너릭을 아티클로 걸었다면 아티클 데이터를 돌려주는 상황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거라는 겁니다. 디테일도 한번 볼까요? 얘는 문자예요.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얘도 아티클 돌려주고 있네요. 그럼 얘는 제너릭이 또 어떻게 필요한 거예요? 아티클이라고 하는 제너릭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반대 상황 멤버 쪽 부조인을 갑니다. 성공하면 멤버 돌려줘야 돼요. 그럼 얘한테는 제너릭이 멤버 같은 거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의 메서드 안쪽에서 아티클도 해야 되고 멤버도 해야 되면 그 상황마다 제너릭을 또 바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오브젝트 대체품으로 이 제너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점 우리가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 데이터 타입을 제너릭으로 넣어준다면 그 상황에서는 그 타입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니까 제너릭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그런 식으로 만드는 녀석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제너릭을 우리가 만든 리절트 데이터 클래스에다가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요? 이런 데다가 만약에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2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알파벳이.
자, 이걸 리스트고 맵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얘는 꺽쇠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K, V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런 녀석들은 데이터 타입인가요? 여러분들 자바에 이 대문자 2라고 하는 타입 있어요? 없어요. K라고 하는 타입 있나요? 없어요. V라고 하는 타입 없습니다. 실제로 이 리스트나 맵 같은 녀석을 만들 때 이렇게 2가 들어가 있고 K랑 V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랜덤으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꽂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클래스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가 나오는 건데 이 녀석 리스트 클래스를 가보면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클래스 자체,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 알파벳 2가 무슨 의미일까요? 얘의 의미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얘가 의미가 있다면 이 알파벳 2라고 하는 이 대문자 2라고 하는 이 녀석이 영향력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가지고 있는 뭔가 제한적인 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 이것까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얘는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들어있는 이 알파벳 2는요 그냥 아마 엘리먼츠일 겁니다. 이거 제가 찾아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제너릭 같은 거 배우셨을 때 검색을 해보셨다면은 아마 쉽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정리되어 있는 글이 없네요. 이런 데 있을라나? 딱 표 같은 걸로 여기 있네요. 자, 엘리먼트입니다 이거. 여기가 지금 T, E, K, V, N, S, U, V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들이요. 그냥 일종의 약어 같은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은 없고요. 그냥 이 제너릭이라고 하는 T가 써있는 제너릭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녀석이라면 이 안에는 타입을 넣으면 좋아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가 이렇게 알파벳 2가 들어있는 거 리스트 같은 경우죠. 이 안에는 이 요소들 어떠한 요소가 리스트를 채울지 그 요소에 대한 걸 넣으면 좋아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K가 들어있는 맵에서 봤던 K 얘는 이 자리는 T가 들어가면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약간의 코멘트 같은 느낌이지 이 K라고 들어간 이 녀석 우리가 맵을 만들 때 다시 코드로 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녀석을 얘를 만약에 이 K를 무시하고 우리가 보통 스트링 오브젝트로 사용하는데 인티저 같은 걸 이 자리에 넣었대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멤버 같은 거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 지금 여기 아티클이니까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맵을 사용할 때 키 자리에 아티클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거고 밸류 자리에도 아티클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쓸 때 어떠한 목적으로 쓰면 좋은지를 힌트를 주고 있는 느낌이지 그 외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 실제로 이 명칭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그 힘은 없다. 그냥 참고할 만한 힌트다. 그런 정도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 t를 만약에 우리가 자바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쓰려고 할 때, 이런 걸 똑같이 만들어 쓰려고 할 때, 2가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클래스를 만들어도요, 기능은 똑같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풀네임 안 넣어도 돼요. 힘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이래도 돼요. 아니면 2가 아니라 그냥 뭐 A 이렇게 만들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단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힌트를 주는 느낌 딱 그 정도입니다. 얘네들은 진짜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너릭을 실제로 만들 때 어떠한 알파벳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사실상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제너릭이 있으니까 만들어진 건 맞지만 이 안에 엘리먼트가 들어가라고 유도를 한 것도 맞지만 사실 상관이 없다. 자, 리절트 데이터에 와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너릭을 진짜로 부여를 해 볼 겁니다.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의 뒤에다가 이렇게 꺽쇠를 달아서 제너릭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 뭐 들어가면 좋을까요? 방금 전까지 아무 의미 없다라 그랬어요. 상관없다라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넣으면 돼요. 얼마나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뭐라 하나요? 경고는 떴지만 이거 뭐라 하나요? 근데 이 경고는 한글을 써서 나온 경고가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당연히 의미를 좀 부합을 시켜줘야 우리도 쓸 때 좋은 거니까 제가 이 자리에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의미를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겠다 해도 돼요. 근데 제너릭이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이름을 길게 쓰는 경우가 보통 없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녀석들도 한 글자씩 딱 첫 글자만 뗐죠.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줄이면 돼요. 이거 데이터 타입의 앞 글자 따온 거죠. 이거 제 마음이니까 DT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는 뭐 DTX 할래. 이거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제너릭을 일단 만들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두 라이트를 하는 상황에서 이 제너릭이 의미를 가지는 상황은 언제라고 했어요? 제너릭이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가 의미를 가졌던 상황은 언제? 성공해서 아티클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 왜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이 값이 필요한 시점에 이 녀석이 의미를 가지는 건데 데이터라고 이 녀석이 필요했던 시점은 게시물을 성공해서 보여줄 때 말고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제너릭을 오브젝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바깥에서 이 상황에서 리절트 데이터를 만들 때 제너릭을 아티클로 만약에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아티클이 필요한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 코드에서? 여기다가, 여기에 아티클이 만약에 들어왔다. 우리가 여기다가 제너릭을 아티클로 만들었다. 지금은 뭐라고 할 텐데, 자, 이 상황에서 이 아티클이 의미를 가지는 시점은 누구? 아티클 객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데이터 부분. 자, 그러면 다시 리절트 데이터로 와서 어디였다고요?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데이터였죠. 우리가 외부에서 제너릭 타입을 지정을 하면 외부에서 그 리절트 데이터 클래스가 읽힐 때 얘가 뭐 객체를 만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외부에서 입력했던 제너릭이 그 당시 그 클래스에 이렇게 들어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들어온 그 타입을 여기다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지정한 타입이 이 자리에 꽂히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렇게 꽂힌 녀석이 여기에도 꽂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의 데이터는 어떤 타입이에요? 외부에서 정한 타입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오브젝트를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자, 그래서 이 DT라는 제너릭을 전 여기서 활용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이 오브젝트가 바뀌었으니까 이 녀석도 타입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DT로 변경해 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아직 코드는 뭐라고 막 해요. 심지어 에러도 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제너릭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의 공식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메서드를 만들 때 리턴 타입에 여기도 이제 당연히 리턴 타입에도 제너릭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얘가 뭐야 싶죠? 이거 그냥 특별하게 더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무방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 같은 이 인터페이스 같은 데를 들어가 봐도요. 저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내려가다가 여기는 이제 리턴 타입 하나로만 활용이 된 거니까 이거 말고 둘 다 활용된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이거는 메서드 이름이죠. 아이고. 여기는 메서드 이름. 얘는 리턴 타입이겠죠? 그리고 스태틱이 붙어 있고 이 녀석이 붙어 있네요. 이렇게 그냥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둘 다. 자, 그리고 아직 얘가 뭐라고 해요? 이거 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예상되시나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다 자바 공부하실 때 다 겪어봤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노란색 경고 뜨는 이유는 제너릭이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데 제너릭 꺽쇠를 아예 무시해버리면 경고가 나옵니다.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언제 해보냐면 이럴 때 리스트 처음 배우셨을 때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 꺽쇠를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면요 경고 떠요. 근데 이 경고가 어떤 경고냐면 제너릭을 지정하지 않고 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한테는 문자도 가능하고요. 얘한테는 숫자도 가능해요. 제너릭이 없으면 얘는 타입을 딱히 막지 않아요. 근데 타입이 있으면 그때는 막아주죠. 우리가 꺽쇠를 사용해서 여기에 스트링 이런 걸 넣으면은 이제 정수 가지고 뭐라 할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에러가 사라지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지금 클래스에 제너릭이 생겼는데 너 여기 지금 객체 만들 때 타입이랑 객체 만드는 쪽에 꺽쇠 없잖아. 이거예요. 그러면은 넣어줘야죠. 그리고 뒤에는 그냥 빈 꺽쇠가 와도 되겠죠? 앞에서 타입을 지정했으니까. 제너릭을 우리가 직접 사용해 보는 겁니다. 만들어서. 자, 개념은 어떻다고요? 외부에서 이 result 데이터 클래스를 보고 이 from 메서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result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 자체는 제너릭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이 제너릭을 활용하게 되면 그 result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정해진 그 타입, 그 순간의 그 타입이 이 클래스를 활용하는 시점에 DT에 꽂히게 될 거고 그렇게 꽂힌 타입은 여기에 적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타입은 여기에도 다 같이 적용이 될 것이다.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리절트 데이터 객체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다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만들어진 객체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이 외부에서 정했던 그 타입으로밖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너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던 제너릭보다는 조금 더 심화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다 경고가 떠요. 어떤 경고가 뜨냐? 리절트 데이터 이제 제너릭 있는데 너 왜 제너릭 안 써?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 그냥 쓰면 뭐라고 하는 것처럼. 자, 그럼 첫 번째 둘 아이템은 제가 아까 전에 바꿔놨기 때문에 얘는 그 데이터 얘가 지금 아티클이 맞죠? 그래서 아티클 제너릭을 넣어서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스트링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왜 뭐라 그래요? 제가 제너릭을 스트링을 넣었다라는 건 이 시점의 리턴 타입 이 녀석 리절트 데이터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 자리에 스트링 데이터밖에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 넣으려고 해요? 이 자리에 아티클 타입을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보시면 리절트 데이터의 아티클 제너릭은 리절트 데이터의 스트링 제너릭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리턴 타입 안 맞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올바르게 아티클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너릭을 쓸 때 고려해야 되는 건 누구? 실제로 고려해서 타입을 지정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리절트 데이터에 꽂힐 데이터. 얘만 의식을 잘 하면 되죠. 코드나 메시지는 애초에 스트링 타입이 맞으니까. 이 녀석만 잘 생각해서 제너릭 타입을 지정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쇼 리스트 볼게요. 여기 리절트 데이터에 제너릭 뭐 넣어야 돼요, 얘네?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구죠? 실패했을 땐 없네요. 성공했을 때 아티클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죠. 이 아티클스 타입은 뭐다? 이거 리스트죠. 그래서 제너릭에는 리스트 아티클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에 사용될 타입을 이 제너릭으로 세팅을 하는 거다. 자, 그럼 쇼 디테일은 어때요? 여기선 데이터의 역할을 누가 수행해요? 성공했을 때 found 아티클이 하려고 하죠. 그럼 found 아티클의 타입인 아티클을 넣어주면 된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to modify 얘는 어때요? to modify 어떻죠?
타입 있나요? 얘는 타입 없지 않아요?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 안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고려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사용한 적이 없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용한 적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코드가 돼서 안 넣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지금 노란색 거슬리죠? 근데 그렇게 두면 됩니다, 그냥. 두 번째,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이 경고는 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스트링을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에러가 사라질 거고, 뭐 아티클을 넣어도 에러가 사라질 거고, 뭘 넣어도 데이터 타입만 잘 넣어주면 에러는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첫 번째,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넣는다 라고 하는 이 녀석의 단점은 일단 경고가 거슬린다는 거예요. 저 노란색 경고가 거슬려요. 그게 단점. 장점은 뭐냐? 추후에 진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데이터를 고려해서 타입을 넣으면 돼요. 비어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이게 장단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아무거나 넣으면 된다. 장점은 경고가 없어 깨끗해요. 단점은 뭐겠어요? 추후에 진짜 데이터를 넣어야 될 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제너릭을 왜 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신 대로 진행하세요. 저는 그냥 비워 놓을 거예요.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그리고 이 리절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 방식 또한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길게 끌고 갈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단 둘 겁니다. 삭제도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보여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버려도 된다. 자,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 쪽 가보면은 이 녀석에는 뭐 들어가야 돼요? 제너릭? 이제 아시겠죠? 두 조인 기능에서 실패할 때 쭉 데이터 없다가 성공했을 때 데이터 있어요. 그럼 성공했을 때는 데이터 타입이 멤버니까 멤버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는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그 통합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 양식에 제너릭이라고 하는 개념을 실제로 사용해 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 봤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에러가 있어서 데이터를 좀 달아놨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는 getter setter 만들어주는 것도 하고 그거 말고 기본 생성자부터 해서 몇 가지 메서드들을 좀 정의를 해줘요. 뭐 투스트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이거 아웃라인에서 보여드리면 데이터가 붙자마자 생성되는 이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getter setter부터 해서 뭐 이렇게 다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든 거죠. 이만큼은 이만큼이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때문에 생겨난 건데 사실 이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얘네 변수들은 세터가 딱히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 생성자 같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이거 가지고 객체 만들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불필요한 게 좀 많이 깔린 거죠. 자, 우리 그 전에 아티클이나 멤버 같은 거 쓸 때도 이거 가지고 만들어서 불필요한 거 되게 많아요. 안 쓰는 거. 근데 얘는 그냥 뒀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불필요한 게 많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getter setter다 라고 하면은 getter setter를 따로 달아주는 게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getter setter 다는 방식은 알려드렸죠. 이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getter setter를 변수마다 다 붙이면 조금 지저분하겠죠. 물론 메서드를 하나씩 다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깔끔하겠지만 이것도 나름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 리절트 데이터만큼은 애초에 변수의 개수가 많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이 객체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이 양식을 사용하려고 할 때라고 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세터가 필요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좀 제거를 하고요. 게터만 좀 달아줄게요. 사실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얘네들이 필요한 건 근데 게터뿐이라서 세터가 아예 필요가 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실제로 기능상의 문제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없을 겁니다. 이거는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다 띄워놨던 페이지가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까지 테스트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도 제가 커밋으로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통합 양식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이제 여기 양식에다가 추가를 해서 만들어주면 될 거고 지금 당장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거 커밋으로 하나 남겨드릴게요.